경제활동 인구가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국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쿠페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 화교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우리가 이 한국 화교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한번 이런 시각으로도 바라보자 하는 내용을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국 화교라고 하면은 괜히 좀 심드렁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살기도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살아간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삶이 많이 바쁘고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 화교를 통해서 바라본 어떤 우리의 문제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더 심각한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요. 아니면 우리가 한국 화교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요. 자, 그러면 잠시 한국 화교에 대한 이야기를 놔두고 우리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느 사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서는요, 첫 번째로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구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심지어는 특정 시점을 지나고 나서는 인구가 점점 하향 곡선으로 갈 것이다 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평균 출산율이 한 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 하나를 낳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경제활동 인구가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만 발생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선진국 사회에서도요, 똑같이 발생을 했던 문제들이고요. 대부분 인건비는 증가하고 생활상의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 특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점점 기피하는 사회 현상이 보편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부족한 인력적인 부분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럽과 미주의 선진국들이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국으로 유입을 시키는 그런 전략을 굉장히 오랫동안 구사해 해왔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90년대 중반 이후로 중국에서 조선족이라는 어떤 그 인적 자원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요, 당시 한국 사람들이 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일들을 이분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 수준 물가 상승을 방어를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조선족들과 함께 가는 이런 모습들도 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 있는 인적 자원을 우리나라로 유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행입니다. 여행은 뭐 3일에서 5일 정도 단기로 오기도 하고요. 한 달 가까이 꽤 오랫동안 계시다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행 인구가 늘어나면은요, 즉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늘어나면은요, 그것이 내수 경제가 확대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인구는 적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요, 해외에 있는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소비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전에 그 독일인 출신으로 한국으로 이제 귀화를 하시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장까지 하셨던 이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관광공사 시절에 한국이 앞으로 가야 될 산업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서해하고 남해에 한국이 너무나 예쁜 섬들이 많다. 무인도도 많은데 이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중국 관광객들한테 대여를 하든지 세를 주자라는 발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면은 이분은 유럽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조금 경제가 망가지기 전에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은요, 그런 식의 여행 산업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상당히 지탱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산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의 유입은요, 이민입니다. 이민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캐나다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에 정착을 해버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아예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어떤 법적인 아이덴티티를 바꿔버리는 것을 이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국에서는 한국으로 귀화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민과 관련해서 나라별로 이민에 대한 업무만 담당을 하는 정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통상 이민국이라고 불러요. 근데 OECD에 있는 나라 중에서 이민국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 이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별로 관심도 없고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민이라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 구조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 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한국 화교로 그럼 돌아오겠습니다. 한국 화교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많은 한국 화교들이 조금씩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고 있습니다. 연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은요, 내가 이제 다 살았는데 국적 바꿔서 뭘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한국화가 돼서 한국으로 이민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국 화교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 화교밖에 없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크게 세 단계에 걸쳐가지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문화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는 다르다는 뜻이고요. 공동체는 우리와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문화 공동체가 점점 늘어나는 과정에 있었다. 그것이 최근 100년의 역사를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문화 공동체가 바로 중국 산동성 중심으로 왔던 화교들입니다. 이들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120에서 140년 정도에 이릅니다. 세대수로는 4세대, 5세대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귀화를 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화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던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이 한국으로 와서 뿌리를 내린 지 20에서 30년 가까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형태의 이문화 공동체입니다. 다문화 가정은요,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한국에 이뤘을 때 이러한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도 한 10에서 20년 가까이가 되고요. 온갖 나라가 다 있습니다. 미국, 일본, 베트남, 중동 지역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베트남과 중국 사람과 결혼한 비중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래서요, 이런 이문화 공동체라는 것이 결코 아주 특이한 일도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다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100년이 넘는 동안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 우리가 일단 이런 사실을 조금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무시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직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국 화교라는 이문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세 가지만 나눠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한민족이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다 라고 해서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살아보니까요, 중국 사람이 외국 사람 배척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 배척하는 게 압도적으로 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배타적인 나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 일본 사람 이런 분들한테는 많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민족들이 계속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문화 공동체들이 점점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것인데, 과연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한민족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야 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와 어떤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다 감수하겠다. 요 두 가지 주장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요.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질질질질 끌면서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저러면 저렇게 되겠지 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시민의식이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성숙해질 계기가 필요하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다양한 이문화 공동체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다른 나라 사례들을 놓고 굉장히 우리가 좀 연구를 한 다음에 제발 연구만 하고 끝내지 말고 이 중에서 우리나라한테 가장 적합한 모델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흔히 가장 성공한 이문화 공동체 문화로서 미국의 예를 들더라고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도 있고요.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가서 왠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래서 미국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문화 공동체 관련해서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EU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 이문화 공동체 관련해서 실패한 케이스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슬럼화가 발생을 하고 사회적으로 계층이 발생을 하고 굉장히 서로 간의 그 배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우리가 조금 이것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손을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잘 됐다고 평가를 받는 미국조차 지금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은 인종 갈등이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자,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나라도 이 문제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은 이래서 하는데 우리는 뭐가 나라서 작아서 하는데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제발. 우리가 찾으면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적에 가까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번 일도 직시하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한국 화교, 조선족 혹은 다문화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회를 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한국 사람하고 다를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시각과 입장,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조금 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차쿠페페도 그러한 일환에서 하고 있다 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너무 한 가지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시각도 봐보고 저런 시각도 봐보고 해서 그 안에서 조금 종합적인 사고, 더 열린 사고,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번 계기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제가 한국 화교하고 같이 지낸 시간과 그 추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들을 일단 최대한 빼버리고 제 나름대로 조금 골라봤습니다. 한국 화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성숙하고 우리가 특히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기존과는 다른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한국과 중국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